질문 위주로 봐줄게요. 친구 한번 문제 한번 보자. 넘겨봐. 일단 RPM도 RPM인데 그 소단원 문제 한번 보고 싶어요. 자, 발전 문제 빼고 쭉 넘겨봐. 초점도 안 되겠네. 초점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 문제 풀 때 혹시 뭐 따로 공책 쓰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그렇게 암산하신 거야? 뭐 정답만 쓴가 보다. 저 뭔데요? 네? 16번 암산했다고요? 암산 가능하세요? 다시 풀 수 있어 내가 들려주면? 자 뭐야 똑바로 말하세요. 저거 뭔데요? 동진아 혹시 저를 속이시는 건가요? 동진씨? 자 말씀해보세요. 뭔데? 하세요. 동진아 우리가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지가 고작 얼마나 지났는데 한 달 지났나? 고작 이제 얼마나 지났다고. 뭐지? 너가 푼 거 맞아? 아니 뭐 정답 보고 쓴 거야 그냥? 뭐야? 아니 그거 혹시 부모님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 당연히 모르시겠지. 친구야 속이지 말라고. 어이? 동진이는 안 되겠다. 그렇게 나오시면 또 이제 내가 이번에 그 어머니 약속을 내가 했잖아 또. 진짜 너는 어떡하려고 그래. 동진 씨는 앞으로 그러면 끝나고 남아서 풀고 가. 동진아 너가 할 힘이 없으면 학원에서 그냥 학원 되는 거잖아. 어때? 어때요? 아니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네가 말해줘. 지금 그게 싫으시면 너의 아이디어를 말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아니 때문에 또 연기 나요? 최고? 다시 풀어. 걱정하지 말고. 자 일단은 이번에 풀어오신 거 한번 질문부터 좀 당당하게 당당하게. 아니 말씀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막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자 일단은 이번에 숙제가 어디였냐면 소단원 문제 말했지만 안 하고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보통은 잘 나오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중단원 가시기 전에 근데 약간 이제 간단하게 복습할 정도로는 괜찮거든요. 소단원의 구성이 좀 예뻐요. 기본 문제 진짜로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교과서에 제일 처음 나온 문제들. 그리고 표준 문제가 이제 대표 문제, 필수 문제 뭐 그런 애들. 진짜 정말 뭐 어쩌면 걔네들이 중요한 거지. 시험 출제 영순위 애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발전 문제는 일단은 숙제에서는 제외했는데 제가 오늘 2교시에는 1교시는 질문 좀 받을게. 2교시에는 좀 발전 문제를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약간 근데 그 발전 문제도 사실은 아마 해본 식으로 알겠지만 생각보다는 할만해. 그러니까 여기 발전은 막 수능 문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 RPM으로 치면 한 상중? 약간 그런 정도가 발전 문제예요. 실제로 겹치는 것도 많아요. 오늘 한번 2교시 때는 발전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질문하시고 혹시 질문 없는 친구는 그 다음에 소단원 문제가 오늘 숙제거든요. 끝까지 드릴 거야. 역시나 기본 문제랑 표준 문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험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진 씨는 다시 푸세요. 스스로 알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다시 푸세요. 자, 한번 질문 받아볼까? 소민이 말이 좀 일찍 다니세요. 집에서 오시는 거죠? 집이 좀 멀다고 했나? 조금만 일찍 좀 출발해 주면 안 될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RPM이랑 교과서도 질문하세요. 혹시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거 물어봐야겠다. 물어보세요. RPM 네. 몇 쪽에 몇 번이라고 말해줘. 네. 107쪽에 726. 자, 107쪽에 726번이면 이 문제 맞나요? 요거는 저희 안 보여. 이거 아니구나. 자, 이 문제는 저희 위치관계 문제예요. 어디죠? 무리함수에서 나오는 위치관계 문제인데, 이게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한다. 이 문제는 지금 일단 언뜻 보기에 방정식 관련 문제인데, 자, 일단은 필기부터 할게요. 이게 너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처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너가 아는 문제로 바꿀 거거든. 어떻게? 자, 이 방정식을요, 우리가 1학기 때 함수로 이렇게 보는 방법 같은 걸 좀 연습한 적이 있어요.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이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좀 함수로 재해석을 할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이 내용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저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 방정식에는 소위 실근, 그러니까 근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함수에는 우리가 교점이라는 게 존재해서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1학기 때 배우거든요. 자, 이걸 언제 배우시냐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자,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1학기 때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자, 요거 몇 차 함수죠? 2차. 자, 2차 함수랑 예를 들어서 요 친구 1차 함수랑 요거 두 개 그려보시면 만나는 교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혹시 이거 교점이 몇 개인지 물어보면 혹시 이거 구할 줄 아세요? 만나는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몇 점 만나는지. Y 대입법 써서. 맞아요. 이게 이제 1학기 때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합니다. 너 말대로 대입법 이용해서 반대편 이항하시며 요게 보시는 것처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요게 이제 함수 문제였는데 요게 이제 방정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결국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여기에서 뭘 체크하자고? 방정식은 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면 얘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막 이렇게 놀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쓸만한 게 이제 뭐 판별식 같은 거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마저 해볼까요? 해보시면 이제 요게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2개. 요게 이제 서로 다른 걸로 2개란 얘기니까 교점도 몇 개다? 2개. 약간 이런 내용을 배운 적 있지. 약간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약간 반대로 요거를 요렇게 좀 바꿀 거예요. 바꾸는 방식이 뭐냐면 봐봐. 지금 얘를 연립해서 만든 거잖아. 거꾸로 간다는 말은 각각을 이런 식으로 y는 따로 이렇게 분리하시면 이런 식으로 얘랑 얘 나오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분리하시면 결국 이제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지.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이 방정식을요 분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y는 따로 그리고 y는 따로 분리하시며
자, 왼쪽에 있는 빨간 색깔 여기 혹시 무슨 함수인 줄 아세요? 물이 이번에 새로 배운 그 무리 함수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게 무슨 함수야? 1차. 일차 함수가 되고 위에 문제의 조건이 뭐였냐면 요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 말은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즉 다른 말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인 거지. 그럼 혹시 이 문제는 풀 줄 아시지 않나요? 이게 그 위치관계 문제거든요. 우리 무리함수에서 이제 뭐 판별식이랑 이렇게 제가 얘 그리신 다음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혹시 이건 혹시 할 수 있는지? 그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 다음 범위 구하는 게 생각이 나는. 자, 여기 무리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 그릴 타이밍에 여기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식의 모양인데 제가 그 당시에 조사하는 걸 쫙 보여드렸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되는 K 값 알아오실 거거든요. 이때 K 값들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오시면 끝나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안 만나고 요때 한 점, 여기 사이 두 점 내려가면 한 점 끝나거든요. 혹시 이 K가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이 정도 하고 기억 안 나시면 연습을 더 해야 되고 K값 구하고 있어요. 자 밑에 거 얼마나? 600개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자, 위에 거 뭐 나오세요? 200개 마이너스 4분의 7. 일단은 맞다고 치고 요 위에 거의 판별식을 구하고 밑에 게 요점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 문제는 두 점 만나는 거니까 보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 저기 아니죠? 자, 두 점 만나는 거니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즉 작아야 되고 이것보다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위에 있거나 같아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요. 이 어려운 걸 더 했으면 오히려 다 왔는데. 이 문제는 대충 흐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가 아는 위치관계 문제가 방정식에 탈을 쓰고 나온 거예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문제 중에서 약간 이렇게 탈을 쓰고 나온 거를 이런 식으로 y는 분리하셔가지고 요거를 교점의 개수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2 올라가시면 많이 할 거예요. 이 관계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네. 129 126 129죠 몇 번? 886 이거요. 886 수원은 문제 풀었어? 이거 확인하세요. 자, 126쪽에 886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른 7명과 어린이 2명을 3명씩 3조로 나눌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끊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내가 지금 질문 나온 이유를 조금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셋인데 여기 보시면 조 이름이 있죠. 그렇죠. 사실 이 경우는요 제가 말한 보정을 할 필요가 있게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현재 총 9명의 사람을 이렇게 셋을 하실 건데 그림으로 묘사하는 중이야. 요 조의 이름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분할이라는 내용인데 이 경우는 사실 그 보정 나누기 3팩 할 필요 없죠. A, B, C 구분되는 거니까 그냥 조화만 쓰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좀 더 읽어볼게요. 뭔가 조건이 어릴 것 같아요. 묶을 건데 자, 어린이 2명이 같은 조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제한 조건이라 불렀는데 그럼 같은 조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란 색깔로 이렇게 이제 같은 조에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요. 자, 얘네 두 명이 이제 A, B, C 세 조가 있잖아. 혹시 이 경우는 마지막에 곱하기 3 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조끼리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 둘이가 둘 다 A로 갈 수가 있고요. B로 갈 수가 있고요. C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 말 이해돼?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몇 개냐 문제입니다. 마무리 잡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치면 여기가 지금 이제 개가 아니고 한 명이죠. 아무튼 한 개라고 치시면 조합으로 쭉 세시면 돼요. 자, 어른 7명 중에서 3명, 어른 4명 중에서 3명, 어른 나머지 1명은 여기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나누기 고정 안 한다는 거. A, B, C라서 이거를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있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얼마 하자고 3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정답일 건데. 일단 계산해 볼까요? 일단 이게 제가 푼 풀이에요. 계산하면 여기 4고 7, 10, 3이 7, 6, 5, 3, 1이니까 35니까 혹시 이거 정답 420까지 맞나 일단은? 혹시 정답 모르시나요? 420? 근데 저희 3팩이 아니죠. 이거 혹시 이거 맞나요? 네. 아 맞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좀 떨려요. 틀릴까? 말은 멋있겠는데. 자, 근데 얘는 3팩이 아니죠. 이 곱하기 3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3팩 의미는 보통 이게 뭐 돌리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게 죄송한데 이게 혹시 여러분들 답안지 풀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실 이걸 아마 여기 라인이 제가 그 분배로 알았어요. 분배로. 아마 분배 라인이죠. 근데 저는 사실 어쩌면 아까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분배라는 걸 나는 모르잖아. 그냥 이 문제에 주목을 나는 한 거야. 이 문제. 뭐 분배는 뭐를 모르겠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쩌면 자 오해하지 마. 분배로 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이해한 걸로 식을 세운 거예요. 근데 요 곱하기 3이 뭐냐면 제가 그 수업 자료에서 이거 문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단순히 3명이 아니라 A, B, C라는 조의 이름이 있어요. 이 경우는 순서가 좀 중요해져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끼리 바뀌는 게 좀 중요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요 전략이 뭐냐면 처음에 어린이를 어디 넣었잖아. 근데 이 곱하기 3은 어린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어린이 2명이 A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B조에 가는 거고 C조에 가는 거고 그 3가지인 거야. 이해돼? 현재 크게 3가지가 있다고요. 어린이가 A조 가는 거고 B조 가는 거고 C조 가는 거고.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이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이 없으면 이걸 곱하면 안 되는 거야. 차이점 이해돼? 여기 A, B, C 구분이 없으면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지. 어차피 구분이 안 되는데. 현재는 A, B, C 구분이 되는 상황이라 어쩌면 이 곱하기 3은 이 3가지 들어갈 수 있다. 그 의미의 곱하기 3인 거야. 팩토리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분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조합은 어쩌면 A, B, C니까 굳이 보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미 이제 그런 구분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있잖아.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할로 푸는 거 보니까 분할 분배로. 그러니까 얘를 좀 분할 분배로도 해석은 가능해요. 똑같은 문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할 분배로 푸실 거면 약간 어떻게 식을 세우시냐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현재 상황이 3개잖아. 그렇죠. 어쩌면 약간 분할 분배 이제 아마 출제 의도대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일단 분할이란 걸 먼저 해볼까? 자, 분할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어쩌면 그러니까 A, B, C 조를 주기 전에 일단 어쨌든 3명 묶잖아요. 같은 조 할 친구들. 묶어볼게요. 그게 자, 배우신 대로 쓰시면 분할이 이거 맞나? 잠깐만요. 이 분할을 할 때 이게 이제 분할로 풀 거면 이게 맞겠다. 이 분할을 할 때 여기 있는 사건을 같이 봐줘야 돼요.
자, 분할을 할 때. 자, 지금 분할을 할 건데 어린이 2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럼 저희가 배운 대로 치면 자, 여기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3명이 아니라 1명 되는 거지. 여기를 3, 3, 1로 분할을 먼저 할게요. 3, 3, 1로. 그게 7C3 곱하기 4C3 곱하기 1C 맞나요? 여기서 여기 지금 현재 분할이거든요. 그럼 나누기 뭐 해줘야 돼? 2팩 해줘야겠지. 얘네들 바뀌는 거. 여기는 한 개니까 구분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약간 상황을 상상해봐. 묶음 만들어, 묶음. 세묶음이에요. 어린이 2명이 같이 있는 세묶음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이제 뭐를 해야 돼? 얘네들한테 A, B, C 조를 줘요, 조를. 그 조를 주는 게 3팩까지. 예를 들어 여기가 뭐 A, B, C, A, C, B, B, A, C, B, C, B, C, A, B, C, B, C 6가지 있잖아요. 요렇게 쓰시면 요게 이제 분배예요. 그러면. 근데 계산해 보시면 혹시 이거 2개 곱하시면 3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왔어. 결국 문제. 이렇게 풀어도. 자, 제가 설명을 나름 했는데 이게 뭐 좀 도움 되셨는지.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분할 분배라는 것도 좀 하여간 좀 여러분들이 이건 어려울 수 있긴 해요. 얘가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혹시 질문이 뭐예요? 제가 나름대로 뭔가 막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좀 정리가 되셨나 아니면 좀 궁금한 걸 다시 물어보세요. 근데 또 ABC를 애초에 두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제 첫 번째 풀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A, B, C를 둬버리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분할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할 문제라 불리는 거는 조라던가 묶음, 구분이 안 되는 문제를 분할 문제라 불러요. 세조, 구분이 안 되는. 근데 애초부터 A, B, C를 주는 순간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의 보정이 안 들어가는 거지.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어쩌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들어가는 것도 3가지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3가지잖아. 신규에 들어가는 거. B조, A조, 곱하기 3. 근데 결국은 걔나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야. 해보시면. 진짜 미묘하죠. 나중에 확통 공부할 친구들이 이걸 진짜 극도로 하면 나중에 좀 잘 돼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시험 범위 하나니까 이제 또 느낌 올라말락 하다가 좀 함수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 건데 이거 하다 보면 뭔가 정말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이 문제. A, B, C 이름을 너 말대로 줬으니까 이거 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푸는 거는 의도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 A, B, C를 혹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A, B, C를 먼저 주면 정리할게. 분할 문제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A, B, C를 먼저 주는 순간 이 문제의 답안지 해설과는 다른 풀이가 오게 되는 거야. 3팩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A, B, C를 나중에 주면 그게 약간 분할 분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묶음을 만들고 A, B, C 주는 거야. 이해? 그런 차이다. 미묘하다. 자, 또 한 번 질문 받을게요. 자, 승호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 승호 그 소단어 문제 열심히 풀어. 너는 진짜로 정말 중요해요. 자, 소미야 질문해봐. 894번. 오케이. 894 볼게요. 이거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같이 안 했었나? 아니. 요게 이제 약간 그 제한 조건이 포함된 대진교 문제. 그러니까 그놈의 제한 조건은 사실 맞느냐? 어딘가에 다 그냥 붙어 들어가요. 제한 조건. 이 말을 쓰는데. 자, 제한 조건의 전략을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했었죠. 자,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총 6개의 반인데 6개죠. 희종인의 반이 이제 한 번만 이기면 결승 가라는 말은 일단 어쩌면 희종인의 반이
이해했으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혹은 여기에. 근데 말했지만 여기 또는 여기라고 곱하기 2 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는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걸로 보셔야 돼서 그냥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분할 관련 문제를 했잖아요. 위에서부터 분할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쪼개라고 했잖아요. 몇 개, 몇 개? 4개, 2개가 아니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4개, 2개였는데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개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배우신 대로 분할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보정해마로. 안 하죠. 4개, 1개를 안 합니다. 보정할 때는 개수가 똑같을 때예요. 둘, 하나 이런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왼쪽 날릴게요. 자, 이거 말로 해봐. 뭐 할까? 이 경우는 둘이니까 얘네끼리 바뀌는 걸 하나로 가져야 됩니다. 나누기 2패. 이게 정답입니다. 더 할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정답이 15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또! 자, 이 대진표는 할 줄 알아야 돼. 솔직히 분할은 모르겠는데 대진표가 나와요. 교과서에. 네, 질문. 세리나. 네. 소단원 154쪽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함수입니다. 함수. 자, 우리가 경우의 수는 느낌이 중요한데 함수는 반대로 좀 더 엄밀함이 중요해요. 정확한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1차 함수가 있어요. 일단 A를 몰라요. A가 기울기 자리니까 모양을 몰라. 뭐 이게 뭐 바람기기처럼 모양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세리나, 자, 모양을 모르지만, 자, 모양 몰라요. 기울기 모르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지. 얘 아는 건 뭐예요? 그쵸. 보통 교재에는 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이 문제 특 하나는 알아, 하나는. 자, 뭘 지난다? 항상 0,-1은 지나요. 그럼 이제 한번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너네가 이게 아까 우리 박스라고 불렀던 그런 상황이니까 좀 박스를 또 약간 만들 거예요, 오랜만에. 자, 박스를 만들 건데, 자, 아는 거는 아는 대로 찍으시고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0,-1, 자, 여기는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모양을 모르니까, 자, 보통 제가 바람개 이렇게 해요, 바람개비. 여기서 이제 모양을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뭐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 상태 상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정의역과 공역이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범위 같은 거예요. 자, 정의역 요거 박스니까 자, 어디부터? 자,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너네 이제 그리시더라도 여기는 다 잘라나가래, 양쪽으로 가운데만. 근데 공역도 제한돼 있어요. 자, 공역은 자, 여기가 -1이거든. 여기부터 어디까지? 자, 위에 있는 4까지. 자, 여기 사이만 보실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지워진다 보시면 돼. 이해돼?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 질문이 이거 아닐까? 뭐 우리가 보통 이 문제 대표 문제가 1대1 대응 문제지. 뒤에가 지금 박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제일 앞부분이잖아. 함수 관련된 함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A를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모양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여기 안에서 함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빼주라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 문제.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를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리시면요. 이렇게. 그럼 혜린아, 여기 일단 바깥에는 자 잘려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말이야. 박스라는 게 너희가 그려도 여기 안에만 남아요. 나머지는 그냥 다 잘려나가. 이렇게 떡 만드시.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요, 이거 함수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사실 1대1 대응 함수할 때 원래 체크할 게 3가지야. 1대1 대응 함수까지. 근데 혹시 이거 알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여기 안에서 함수일까요? 자, 함수의 조건 중에 뭐가 위배가 돼요?
정확히 말했다. 자, 여기 라인에 지금 합식 그래프가 없지. 그치?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선택하는 x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 뜰 때는요, 모든 x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정의역 선택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럼 이제 되게끔 하는 a가 있다는 거야. 여기 안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자, 되는 거 보여줄까? 그러니까 요건 좀 안 되는 거야.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이제 되는 거예요. 얘 한번 잘라보시면 박스 안에 잘라보시면 이렇게만 남겠지. 이 경우는 혜인아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이건 함수야 지금. 자, 모든 x가 다 선택을 하고 있죠. 하나씩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a의 범위가 뭐냐 그런 문제예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봤을 때 근데 이것도 제가 교재 나와 RPM 나오기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1대1 대응은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함수의 함수, 함수의 조건, 함수의 뜻 관련 문제예요. 여기 안에서 함수가 되게끔 하는 a가 뭐냐라는 거야. 혹시 나 이제 마무리 지어봐야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가 좀 특징이 뭐냐면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경계가 있지. 혹시 얘는요 언제부터 함수가 될까요? 자, 제가 한번 이제 느낌 왔으면 한번 좀 그려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일단 하면 안 되죠. 조금씩 내려볼게 기울기를. 자, 이것도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언제부터? 딱 이렇게 있을까? 그때 요점 지날 때부터 되기 시작해요. 요점을 대입해서 그때 A가 말했거든요. 이런 게 약간 위치관계 푸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리다 보면 딱 요때부터 함수가 돼요. 요때부터. 그리고 여기서 혜린아 더 내려가는 거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봐봐. 요거 다 함수 되죠? 더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계속 함수가 됩니다. 함수. 근데 그것도 무한히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더 내려오시면 이렇게 딱 될 때가 있죠. 혹시 그럼 요게 A가 0일 땐 건 아세요? 요거는 바로 암산으로. 요게 A가 0이면 상수함수가 돼요. 근데 요것도 되게 안 되게. 이건 왜 안 될까? 사실 이거는 함수는 맞거든요. 상수함수. 근데 쟤 지금 무슨 함수예요? 앞에 뭐? 저거 1차가 돼야 되니까 A는 뭐는 안 돼? 0은 안 되는 거죠. 우리 1학기 때 종종 건드리는 포인트예요. 1차니까 0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자면 어디? 요때 A가 있을 거 아니야. 요때 A. 이제 0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만들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위치관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요 점이 2,4니까 마무리 쳐드릴까? 저기다가 2,4 대입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A 값이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함수가 되시려면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돼. 일단 음수는 안 돼요. 더 내려가시면 그냥 여기에 안 생겨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되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까지 돼요. 요것도 되는 거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답 저거 답이잖아요. 이거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주신 거 보고 그 체크한 거긴 한데 제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나오신다는 거죠. 잠깐만 제가 한 10초 정도 먹어. 10초 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2xx 피타고라스로 13 되니까 36이면 이렇게 씌워주고 4x는 40 빼기 16이 24 x는 6 나오네. x는 6 나오시니까 ab 더하기 a시니까 10 더하기 2ac 16. 이게 정답 수정 4번 할게요. 이거는 정답 4번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게 유민이 거 보고 4번 26이 맞는 거. 4번이요. 그게 3번이네요. 네, 3번. 26. 3점. 저도요. 3번. 보통 1, 2, 3, 4인데 희한하게 1, 2, 3, 4, 5인데. 네. 하나씩 해보세요. 편하게 안 해주세요.
아 거기도 3번 써 있어요? 어디? 아 제가 옛날에 제가 이호처럼 아마 체크할 때 위치가 보통 저게 4번 위치거든요. 저도 아마 쓸 때 2호처럼 4번 위치라 4번에 쓴 것 같아요. 3번 위치. 네, 약간 위치가 4번처럼 보여서. 질문? 그 다음 장의 14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교사용의 14번 갈게요. 이거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예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1대1 대응 관련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또 이제 이런 유형이 있었는데 자, 오랜만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봐. 자, 이 문제는요. 이제 1대1 대응이 이번 시험의 약간 메인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내 생각에는 남은 기간 준비할 때 이 1대1 대응 준비하셔야 돼. 1대1 대응. 자, 얘네 일단 읽어보시면 위에 X라는 어떤 뭐 일종의 값이죠. 이제 A 이상이다 나와 있고 뒤에 읽어보시면 X에서 X니까 요게 정의역이자 공역인 거야. 이 말 이해돼? 현재 정의역은 A 이상, 공역도 A 이상.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값이야. 사실 위에처럼 박스는 아닌데 박스 비스무리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상황을 좀 먼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좌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런 가위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어디만 현재 자 A가 어딘지 모르지. 심지어 상수니까 뭐 음수 양수 몰라요. 대충 찍어보게 느낌만 보려고. 자 예를 들어 양수라고 치면 여기 어딘가 A가 있죠. 근데 여기서 승우야 A 이상이니까 여기서 왼쪽을 보겠다는 거야? 오른쪽 보겠다는 거야? 여기서 오른쪽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박스는 아닌데 그러니까 오른쪽만 쫙 보시면 돼요. 다시. 그리고 자 여기 이제 Y도 A 이상이니까 여기를 A라고 치면 여기서는 어디 보겠다는 거야? 위아래. 위에만 보겠다는 거니까 두 개의 교집합 겹치는 게 딱 여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아까 그 박스랑 비슷하게 여기만 그려져요. 네가 아무리 그려봐도 여기만 남아요. 이해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자 2차 함수잖아. 이렇게 그리셔도 여기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는 거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다? 자, 요 2차 함수를 그릴 거잖아. 그렸을 때 여기 안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여기 안에서. 그럼 첫 번째 기호 1번. 제가 지금 그린 거 있지? 그렸으니까. 이 경우는요. 자 이제 박스 바깥쪽은 그냥 지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만 남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1대1 대응 함수일까요? 자 아니라면 뭐가 안 되는지 말해봐. 뭐가 안 돼? 자 그럼 이 문제는요. 크게 세 가지 보이셔야 돼요. 첫 번째가 1대1 되는지, 두 번째가 대응 되는지, 세 번째가 방금 보고 온 함수 되는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 그 중에 하나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 지금 뭐가 안 돼? 1대1 되는데? 1대1은 다 돼요. 가로선. 뭐가 안 되게? 대응 되는데. 대응은요. 여기에 있는 공역이 다 선택받잖아요. 지금. 대응 뜻이 뭐야? 모든 y가 선택 다 받는 거잖아. 여기 있는 모든 y가 선택을 다 받으니까 대응도 돼요. 이거 뭐가 안 돼? 함수가 아니잖아. 사실 방금 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야. 이 부분 뭐요? 이 부분? 이 부분 x가 선택하는 게 있게 없게. 여기 지금 그래프가 없단 말은 선택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 그럼 함수가 아닌 거예요. 탈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리다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은 그래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이미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그래프가 되게 예뻐요 사실은. 꽉 차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 자, 한 번만 더 실수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이번에는요. 기호 2번. 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안에 역시나 박스 바깥쪽은 지우시면 되고 요 검정 색깔 보시면 되거든요.
이 경우는 1대1 대응 함수일까요? 자, 얘는 뭐가 안 돼요? 함수. 찍으시는 거 아니죠? 혹시 아이린이 요거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건 대응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대응의 뜻이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대응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공력 있지. 여기 지금 파란 색깔이 공력이잖아. 이 공력과 치역이 같은 걸 대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다 받아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요, 여기 y 값을 뭐요? 여기가 y잖아. 이거 선택 누가 하죠? 이거는 지금 선택 못 받는 거 y잖아. 이런 게 남아있으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 함수는 돼요. 여기 다 선택 받고 있잖아. x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함수를 볼 때는 x 쪽을 좀 보셔야 돼요. x가 다 있는지. 그리고 대응을 볼 때는 y 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볼 때는 이렇게 약간 꺾인 게 있으면 안 돼요. 1대1은 돼요,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 더 실패했죠? 자, 이번에는 기호 3번. 그럼 얘네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2차 함수가.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자, 요거는요, 1대1 대응 함수 될까 안 될까? 뭐가 안 될까요? 1대1. 얘를 때 1대1 깨졌어요. 여기가 1대1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뭐도 안 되고. 네. 여기 대응도 안 돼요. 요 y 선택 못 받잖아. 함수는 맞아 아니야? 함수는 맞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이 문제가 다 이런 식이야 앞으로. 1대1 대응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자 이제 바로 가볼게요. 그럼 너가 이제 실패 많이 봤잖아. 그럼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들어오면 될까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으면 혹시 1대1 대응인 거 아세요 이제? 그래서 보통 기본 여러분들이 박스 문제가 이런 식인데 꽉 차게 들어와야 돼요. 약간 꽉 차게. 보통 이렇게 이제 박스 문제 기억나? 보통 박스 문제가 꽉 차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어쩌면 빈 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꽉 차게 들어갈 거 안에. 자, 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첫 번째 1대1 다 되시고요. 대응 다 되시고요. 함수 다 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요. 이제 어떻게 묘사하면 될까? 이 상황을. 혹시 요점 몇 콤마 몇인 줄 아세요? 요게 현재 a, a죠. 즉 요게 a, a인데 요 함수가 a, a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박스 문제 풀 때 그 점 대입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약간 박스 문제는 아닌데 약간 박스 문제 느낀다는 문제긴 해요.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긴 해. 약간 뉘앙스긴 해요. 어쨌든 자 a, a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꼭 기억하세요. 유명한 문제예요.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시고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보통 마지막에 a 값이 2개 나오거든요. 선택의 순간에 얘 a 뭐가 맞을까요? 자, 선택까지 해야 됩니다. 일단 질문, 이거 왜 2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2개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원하는 그림은 딱 이 상태지. 근데 자, 이거 2개가 뭔지 말해줄게. 이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이것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하나 나와. 이런 상황도. 이해돼요? 사실 이렇게 들어와도 대입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럼 이제 선택의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둘 중에 큰 걸 골라야 될까, 작은 거 골라야 될까? 혹시 아이를 볼까요? 자, 우리 지금 요런 상황으로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이란 말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만나는 점이 기본적으로 2개가 있다고요. 그렇죠? 요 둘 중에서 요런 상황이면 여기가 지금 큰 쪽이잖아. 얘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큰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거 고르시면 요런 상황이 돼버려요. 요런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겠는지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아마 여기 박스 문제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1대1 대응 관련 문제 중 하나예요. 이 문제가 통째로예요. 통째로. 그냥 항상 이렇게 나와요. 풀다 보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은 그래프 문제로 일단은 박스를 딱 만드신 다음에 처음이라 하면 시행착오 해보세요. 몇 번.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들어오면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꽉 찬 직구, 꽉 차게 들어와야 됩니다. 꽉 차게. 보통 이런 꼭지점을 다 관통하게 들어오시면 돼서 이번 문제는 A,A를 대입하시면 되고 선택의 순간에 뭐를 고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이런 상황이라 두 개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상황이잖아. 말하자면 여기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이제 큰 쪽이 들어오게 해줘요. 큰 쪽이.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5인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잘안 됐어. 자, 또 질문 받을게요. 자, 혹시 아연아 질문할 거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뒤에 친구들 민결이랑 질문하세요. 벌써 1시간 지나갔나? 905번. 905번 하겠습니다. RPM 905. 이 문제. 자, RPM 905번 문제입니다. 또 이제 경우의 수로 다시 마음가짐은 느낌 중요하니까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전략 세워볼게요. 자, 읽어볼게. 자, 어느 대관람차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혹시 그건가요? 이거 보는 거, 천천히 보는 거. 대관람차. 이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 1명 이상을 같이 타야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 대관람차에 비어있는 세 차량이 세 대가 비어있는데 어른 3명과 어린이 7명을 태울 겁니다. 상상돼요? 그러면 어른이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고 한다. 잠깐만, 어른은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 이 말이 좀 재밌네. 오케이. 그리고 연령이 나누어 타는 법. 그런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그럼 제가 잘 못 그리지만 대관람차 한번 그려볼까요? 대관람차. 뭐 여기에 더 있겠지만 나머지는 안 그릴게요. 뭐 더 있겠죠. 세대. 얘 나눠 탈 거예요. 정말 무당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자면 어른 3명, 자, 어린이 4명이 탈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근데 이 말을 먼저 봤는데, 자, 아까 위에 조건 보시면 어른 1명 이상이 타야 되니까 일단 아시죠? 먼저 어린이 1명 타는 거지. 일단 3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 보이세요? 혹시 이 말들 이해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이게 답안지를 안 본 상태라 근데 이 말은 좀 애매하게 나긴 했다. 혹시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결론적으로 봐봐. 우리가 원래 이제 어른 3명을 봐봐. 이렇게 물어볼까? 원래 어른 3명을 여기에 1명씩 들어가잖아요. 그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원래? 그게 원래 3패까지예요. 참고로 지금 얘네 3개는요, 구분이 되는 상황이야. 서로 같은 필통이 아니라고요. 이거 지금 구분이 되는 거라 3패까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른 3명을 제가 뭐 A, B, C라고 치면 A, B, C, A, C, A, A, 뭐 B, A 이게 6가지 조합이 있잖아. 근데 이 말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한 가지라고 좀 선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말의 뜻이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세대가 있죠. 근데 처음에 이미 이제 정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른 3명한테 헤이 당신은 여기 타시고요. 헤이 당신은 여기 타시고요. 어른이구나. 이 어른분은 여기 타주세요. 이 말 아닐까요? 이 문제는 일단 어른을 넣을 거야 먼저. 어른 놓고 애기들 배열할 건데 저 말의 뜻이 나는 이거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정된 차량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3팩 기간이라는 게 한 가지인 거야. 자기가 정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자, 나머지 이제 7명을 태울 건데 위에 보시면 탑승 인원이 최대 4명이다. 그럼 자 이제 여기부터 너가 배운 이제 뭐 분할 분배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자 다시 지금 7명 남았거든요. 자 맥시멈 4명까지야. 자 이제 여기에 태울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조합부터.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드릴 때 그 조합 찾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자 7명을 여기 넣을 수 있는 조합 뭐 있을까? 좀 말해볼 수 있겠니? 첫 번째 조합 뭐? 둘셋도 좋긴 한데 제가 이런 거 쓸 때 좀 이제 깔끔하게 쓰라고 하거든요. 자, 맨 앞에를 제가 1부터 해볼게요. 깔끔하게. 맨 앞에가 2인 거는 그 다음에 나오잖아. 자, 여기가 한 명이면 그럼 이제 가능한 거 뭐 있죠? 한 명이면 6명 남았으니까 뭐라? 3, 3밖에 안 돼. 3, 3. 1, 3, 3. 요런 조합, 1, 3, 4. 애기들은 1명, 3명, 3명 태우는 조합. 더 없죠. 1은 끝났습니다. 2, 4는 안 돼요. 어른 탔으니까. 그 다음 조합이 너가 말한 2, 2, 3. 이 있고요. 그 다음 조합은 이제 다른 거 있나? 요거랑? 다른 게 없어 보여. 근데 있잖아. 일단은 자, 2가지 조합이잖아. 자, 이제 여기에 넣어볼게요. 넣어볼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조심할 포인트가 많아요. 자, 이거 한번 세볼까? 이거 이제 조합으로 세죠. 일종의 뭐 분할 같은 그런 느낌인 거니까.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조합으로 세시면 7C1 곱하기 6C3 곱하기 3C3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우리가 추가적인 보정을 더 할지 말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셀 때 이것만 세면 될까 안 될까요? 혹시 뭐 이거에 관한 설명 가능하세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 이 문제 있잖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조 문제일까요? 이게 그 조라던가 묶음 분할 관련 문제일까?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해봐. 지금 대관람차 있잖아요. 이 대관람차가 각각의 현재 구분이 좀 돼요. 그냥 세조가 아니라 약간 A조, B조, C조 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대관람차는요 당연히 구분되는 거야. 여기 맨 앞에 있는 관람차 가운데 뒤에니까 당연히 여기는 순서가 좀 중요해요. 어디에 타냐가. 그치? 순서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앞이 있고 뒤가 있단 말이야. 구분이 돼요, 전부 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3, 3이라고 나눠서 2팩 안 하지. 그냥 2팩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팩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현재 우리가 센 게 1명, 3명, 3명 센 거잖아. 소미야, 이거 약간 배열하시면 3명, 1명, 3명도 있지. 또 뭐도 있어요? 3명, 3명, 1명도 있어요. 1, 3, 3도 있고 3, 1, 3도 있고 3, 3, 1도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곱하기 3을 하셔야 돼요. 이 곱하기 3은요. 여기에 이제 어쩌면 요거를 어쩌면 또 스타일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지금 약간 조합만 쓴 건데 얘네 스타일도 3가지가 있어요. 1, 3, 3 써줘요. 3, 1, 3 3, 3, 1 이 3가지 스타일까지 해서 요게 지금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넣는 최종 방법수예요. 자,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시면 끝납니다. 밑에서.
이어가 볼게요. 자, 밑에 거 7C 곱하기 5C 곱하기 3C3인데 나누기 2팩 안 합니다. 얘는 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곱하기 뭐 할까? 해서 두 개를 더하시면 아마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 문제. 왜 아까 어른들은 어차피 한 가지라서 사실 어른들은 고민할 게 없어. 어른들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애기들 넣는 것만 이제 고민하면 되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더 먼저 하시기 바래요. 지금 대관람차에 태울 거야, 세대에다가. 근데 어른들이 3명 있는데 위에 조건 중에서 반드시 1명 이상은 동반을 해야 되니까 1명씩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요 문장,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어른은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원래 어른도 배열을 해야 되잖아. 근데 3팩을 안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정석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여기 A 어르신은 맨 앞에 타시고요. B 어르신은 가운데 타시고 이게 있다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인 거지. 이 문제를 쓸 때는 어른은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어른은 한 가지인 거야. 애기들만 고민할 거예요. 애기들 고민하실 때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 맥시멈 4명까지. 그리고 7명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쩌면 조합부터. 크게 이제 2가지 조합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1, 3, 4 혹은 2, 2, 3 요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쓸 때 이제 너네가 배운 분할처럼 또 세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분할이라고 하기에는 얘네들끼리 지금 뭐 세 묶음 문제가 아니라 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는 거라서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미야, 혹시 2 곱하기 3 뜻이 뭐라고 혹시 이해했어요? 이건 왜 한다고? 그러니까 1, 3, 3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1, 3, 3도 있지만 3, 1, 3, 3, 3, 1 그 3가지 스타일을 곱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요 라인이 정답이 돼요. 해보시면. 또는 요런 것도 있으니까 똑같이 구해서 별개니까 더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는.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나오시는지. 자, 또 지금 1시인데 한 1시 한 20분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한 10분 가질게요. 자, 또 질문해봐. 스무. 910번이요. 혹시 이 문제 맞나요? 얼마 전에도 이런 거 하나 질문했었는데 여기 또 왔다 갔다 문제. 혹시 근데 지난번에 식은 세우셨나요? 지난번에는 식은 너가 또 그냥 잘 세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자,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주고 n-인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배운 대로 할게요. 남자 6명, 여자 n명 중에서 특정한 2명이 포함되도록 5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죄송한데 제가 여기다가 숫자 한번 들어볼게요. 5명이다. 그럼 너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얘 뭐라고 써야 돼? 원래 정방향 가능하신지 그 기본 계산 문제로. 자, 남자 6명, 15명 중에서 특정한 2명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여기 안에 어떤 2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 이 경우는 정답 뭐라고 써야 돼? 기호로 말해봐. 이거 말 못하시면 그냥 이 기본 계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문제인데 이게 몇 가지예요? 자, 원래는 전체가 몇 가지야? 몇 명이야? n자리에 5라고 칠게요. 전체 몇 명이야? 11명. 원래는 11명 중에 5명 뽑는 거면 11C 5잖아요. 11C 5. 근데 이미 2명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럼 여기 기호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제한 조건이잖아. 뭐라고 써야 돼? 9. 이거잖아요. 이걸 n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푸는 거잖아. 이미 2명 들어와 있으니까 전체 2명 빼시고요. 뽑기 2명 빼시고요. 이게 그 반드시 포함돼야 될 그 문제 전략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다고. 이런 느낌으로 n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앞에서 배운 대로 어떤 식이 나오실 거고 이제 괴를 푸시면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봐. 자, 이런 왔다 갔다 문제는 일단 정방향부터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대화하니까 정방향이 안 돼. 자, 또! 혹시 오늘 아연이는 질문할 거 별로 없어? 정말 나와서 아, 다 나온 거예요? 혹시 추가로 할 건 없어요? 너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그럼 RPM은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거 이제 뭐 어쨌든 꼭 해야 될 건 아니니까. 물론 하면 되게 좋아요. 너네가 이제 그 교사용 문제 많이 겹쳐요. RPM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자, 네, 그럼 혹시 생긴 말해주세요. 자, 수영하고 또 질문 받자. 오늘 뭐 과외합시다. 또 뭐? 역시 민결이는 여기 뒤에 부분 질문할 거 없어요. 일단 좀 알아가세요. 네. 근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잠깐만. 아까 1문제였죠. 905번. 아까 내가 지웠는데 이게 일단은 정답이 안 나온다. 정답이 안 나온다. 잠깐만요. 7 6, 5, 4, 4, 20 140 곱하기 3, 420 이게 뭐였지? 이게 2, 3, 3이었나? 70 이게 아까 2, 3, 3이었나? 2, 3, 3? 아니 2, 3 70, 50 33 곱하기 3 여기 10 여기 7, 6, 21, 21 210, 630 혹시 정답이 1050 아닌가요? 일단 혹시 정답이 뭐 나오세요? 1050. 5는 나왔는데 뭐 나는 나왔는데? 뭐지? 계산 실수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방금 여기 10 두 개 세운 거 있잖아. 그거 계산한 거거든요. 1050. 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네, 아우 놀래라. 솔직히 저도 가끔 좀 쫄리거든요. 여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솔직히 막 100% 뭔가 자신 있다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거의 이제는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시험 다가올수록 약간 그 자신이 없는 자신. 뭔가 내가 세운 전략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일단 말로 전략을 잘 세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말로 한 거를 식으로 옮길 줄 아는 친구들이 잘하는 거야. 뭔가 도구처럼. 저처럼. 자, 그렇습니다. 또, 네. 몇 번이요? 소단은 소단원 갈까요? 네, 몇 번이요? 몇 쪽에? 12번이요?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를 고르세요. 맨 앞에 나오시죠? 혹시 뭐 특별히 궁금한 번호가 있는 거 아니면 뭐 다 모르시게 되죠? 1번이요. 혹시 죄송한데 1번은요. 우리 이름도 알지 않나요? 상수 함수 아닌가요? 1번은 함수가 맞고요. 상수 함수. 자, 근데 일단은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함수의 뜻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배웠잖아. 첫 번째 오랜만에 필기해줘. 모든 x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몇 개만 한 개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함수의 뜻인데 실제로 그래프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 외우실래요? 우리 그래프에서 많이 쓰는 게 자,
저 두 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뭐를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이 수직선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이 선한계가 요 x 하나인 거예요. 이해돼? 다시 이 선한계가 x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얘 보시면요, x 하나에 만나는 점 몇 개예요? 몇 개요? 이 만나는 점이 y거든요. 자, 하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막 그었을 때 전부 다 어때요? 모든 x가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그게 1번 조건이야. 모든 x가 다 만나는 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몇 개 있어요? 몇 개씩 있어요? 그게 2번 조건인 거예요. 하나씩 맞는 거예요. 1번은 실제로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여기는 맞죠. 그런데 오른쪽에 얘 보시면요, 이게 원이죠. 얘는요, 이렇게 그으면요, 얘는 함수가 아닌 거 아세요? 얘는 위에 있는 1번, 2번 중에 뭐가 위배가 돼요? 요 상황이 2번이 위배가 돼요. x가 하나인데 y가 몇 개야? 실제로 원의 방정식은요, 아시겠지만 x에다가 하나 대입하면 y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지금. 애초에 이름이 원의 방정식이잖아. 다시 얘는 심기어 있잖아. 봐. 여기다가 선 그으면 얘는 몇 번 정도 위배가 돼요? 현재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예요. 여기도 원래 있어야 돼. 여기는 심지어 뭐가 없어. y도 없잖아. 얘는 지금 1번도 안 되는 그냥 완전 최악인 상황이야.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돼?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수직선 한번 쭉 그어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만나는 점 있지? 요게 1번 조건. 몇 개 만나요? 2번 조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래프 문제가 올 때 수직선을 바꿔요. 그어서 전부 다 있고 하나씩 있으면 함수인 거야. 그게 아니면 함수가 아닌 거고. 얘는 함수일까? 이거 함수예요. 얘는요, 자, 일단 여기 그래프거든요. 요 그래프. 여기는 애초에 뭐가 없어. 1번 조건 없죠? 선택 안 해요. 여기는요, x 하나에 y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무시 많잖아. 그래서 너가 이제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 이런 그래프잖아.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도 함수가 아니에요. 요게 보통 책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한번 필기를 깔끔하게 봐. 네 거로 만들어. 어쩌면 약간 새롭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 함수의 뜻을 체크하는 거야. 그래프에서. 그때 쓸만한 게 수직선 판정법 혹은 세로선 판정법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로선이 필요한지도 이해해봐. 이 세로선 한 개가 x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뜻이 x 쪽에 뜻이 있단 말이야. 종류는 y 쪽 보시는 거고요. 세로선 한 개가 x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x 하나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 1번 조건, 하나만 하는 거 2번 조건, 요렇게 해서 이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친구는 뭐 하세요? 네.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시간 아까워. 자, 159쪽에 19번 문제. 자, 159쪽에 19번입니다. 틀린 친구 지금 보세요. 자, 이거 혹시 자 물어볼까 오랜만에? 자, 혹시 동진아 이거 무슨 기호예요? 이거 무슨 기호야? 이 기호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기호지? 자, 정확히 말해봐. 합성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네? 그렇죠. 자, 이걸 풀었으면 자기 자신을 지가 지한테 10번 합성하세요. 그런 기호라고요. 자, 외우겠습니다. 제곱이 아니에요. 10제곱이 아니야. 합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합성에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규칙성 문제예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규칙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근데 규칙을 느끼시려면 뭐 해봐야 돼?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몇 번 하면서 느끼는 거 빠르게. 파악을 해야 출발할 거 아니에요. 얘 얼마야? 이게 2x 플러스 1이에요? 저는 지금 F1 물어봤는데요.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1 때 배운. F1 얼마야? 네, 얼마요? 3이요. 그러지 마세요. 자, 3이죠. F1. 자, F2 얼마야? 아, F2가 아니죠. 이제 F를 합성하는 거니까 얘를 대입하시면 7 나오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 F3 얼마예요? 그러니까 F3이라는 게 3번 합성하면 다시 넣어보면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이 보이면 바로 10번 가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아마 질문이 나왔다는 게 약간 규칙이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혹시 규칙이 하나 보이는 거 없는지 라는 거야. 그리고 자, 객관식 문제는 보기가 힌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의 모양을 좀 잘 보면 혹시 머릿속에 뭐 이게 떠오르는 거 없냐는 거야. 보기가 힌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만약에 못 푼 친구는 이 정도 했는데 규칙이 안 보인다는 거야. 있거든요. 혹시 이거 뭔 줄 아세요? 1024. 1024랑 같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1024는 좀 많이 보는 숫자인데 혹시 이거 2의 10제곱인 거 아세요? 아, 모르세요? 알면 좋은 상식이야. 2의 거듭제곱. 자, 여기 힌트입니다. 자, 이 문제의 규칙은요. 바로 볼게요. 3이라는 게 같은 말이 뭐냐면 혹시 3이라는 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2의 제곱에다가 1 빼신 거죠. 다시. 혹시 얘는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요? 요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얘를 발견해 오셔야 돼요. 그럼 자, 규칙 이해했으면 한 번에 10번째로 가볼까요? 혹시 10번째는 2의 몇 제곱이라 쓰면 됩니까? 이 관계를 보시면 하나 더 큰 거잖아. 10이면 11 쓰면 되겠네요. 해서 빼기 1. 요게 정답이에요. 이번 시험에 아마 합성 쪽 이 계산 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요런 스타일로. 자, 사실 합성 쪽은요, 뭐 여러 번 해라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요. 빠르게 느껴올 줄 알아야 돼. 특히 이런 문제는 보기가 있잖아. 보기도 힌트예요. 보기를 가만 봤더니 2의 10제곱인 거예요. 2의 거듭제곱으로 규칙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또! 일단 아는 친구들 질문할 거 좀 있죠? 있죠. 제가 여기 한 5분 뒤에 쉴 건데 그때 한 번에 쫙 받을게요. 준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질문 더 해주세요. 혜리는 질문할 거 없어? 오늘 푸신 거는? 그러시고. 축하드립니다. 자, 소미야 또 도와줄 거 없어요? 887 갑니다. 다시 RPM 887. 이 문제 맞나요? 읽어볼게요. 5개의 상품을 3명의 학생들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적어도 1개는 받도록 나눠줄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 없다는 거야. 그렇죠? 공평하게 최소 1개씩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제가 한번 이 상황을 또 역시나 그림으로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런 거 볼 때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좋다는 게 지금 3명의 학생이 있어요. 3명. 이름을 대문자 ABC라 부를게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이 문제는 분할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분할로 풀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분할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얘네가 구분이 안 될 때가 분할이야. 세조, 세묶음. 근데 얘는 좀 구분이 되잖아요. 3명이니까. 그러니까
분할로 푸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자, 앞에 봤더니 뭐가 있다? 5개의 다른 상품이니까 제가 또 한번 문자를 들려 써볼까요? 소문자로. 자, 이 5개를 나눠줄 거예요. 가져라, 선물. 크리스마스니까. 근데 이제 뒤에 조건이 뭐야? 이제 적어도 1개는 가져야 돼요. 그 말은 빵 안 돼요. 최소 1, 1, 1, 3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말로 했네요. 첫 번째 조합 찾자. 약간 방금 질문했던 그 관람차랑 좀 비슷한 문제 같은 거야. 비교해줘. 어쩌면 3명을 관람차라고 보시면 돼요. 새 관람차. 그리고 요 선물을 오히려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쩌면 요 조건을 최소 1명씩은 탑승해라 라고 보시면 관람차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자, 방금 풀고 왔잖아. 그럼 첫 번째 조합 찾을까? 여기에 탈 수 있는 조합, 선물 줄 수 있는 조합이 자, 몇 가지 있죠? 도와주세요. 첫 번째 뭐? 1, 1, 3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까요? 뭐 요거 말고 이렇게 2가지 조합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어서 이제 조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자고? 자,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C3이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제 풀이가 답안지랑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혜린한테 이 말했던 건데, 이게 이제 원래는 분할 분배라는 유형인데 지금 저는 어쩌면 애초부터 이거 3개를 지금 A, B, C라고 둬서 분할처럼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A, B, C라 주면 분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럼 자, 분할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나누기 2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뀌는 게 다른 거라는 거야. 사람이 A, B니까 바뀌는 거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왜 저리게? 아까 그 곱하기 3. 이게 1개, 1개, 3개 말고 1개, 3개 하나, 3개 하나.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못해, 스타일. 그러니까 3팩이 아니야. 지금 제가 곱한 이유를 이해하세요. 스타일이 3가지가. 그러니까 사실 관람차 문제야. 아까 그 문제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제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어떠니까 좀 상황은 다른데, 이게 약간 동형이라고 해요, 동형. 그러니까 같은 유형으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해요. 아까 전에 그 우리가 1대1 대응도 조금 다르지만, 박스 문제랑 걔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꽉 채운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3 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혹은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암기 과목 막 뭐 만들잖아요. 노트를 나름대로. 근데 그게 나중에는 노트가 얇아져. 처음에는 한 10장이면 나중에는 이제 8장, 뭐 5장. 나도 정말 이렇게 단권이 이제 단권. 그래서 어떤 뭐 선생님들은 단권화 이런 말 썼어요. 전략 중에. 점점 더 줄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행복히 안 느껴져요. 나는 좀 같이 보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유형들도 같이 보인다는 거야. 연습해봐. 혹시 이거 그냥 이해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자, 보일 학생들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1시 21분인데 31분까지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 그리고 안영중 친구들 시험 얼마 안 남았니?